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저 유한양행 간단하게 영상 찍어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많이 털린 상태고, 저 일단 같이 가져가고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버티시라고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정말 답답한 게 이 개인 투자자가 좋은 종목과 좋지 않은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너무나 좀 키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바이오 종목들도 작전주가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한양에 들고 있는 분들은 정말 똑똑한 분들이고요. 이 바이오 종목 중에 작전주가 정말 많고 이 라이센스 아웃 한번 제대로 한 회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0배, 20배 가는 종목들이 많죠. 사실 우리는 이런 종목을 작전주로 보고 뭐 치고 빠지는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전 너무나 동의해요. 그것도 자기 능력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바이오 종목을 매수할 때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이 관점도 중요하겠지만 시가총액 1조 이상의 회사를 매수하고요. 라이센스 아웃 경험이 있는 회사를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망치지 않고 우상향할 수 있게 해주는 뭐요? 비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기적인 수익에 눈이 멀어서 꼭 들어가다가 물려서 주식시장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유한양행처럼 안정적이게 상승과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치고 가는 종목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계좌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종목이 드릴 텐데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횡보하고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 모습은 개인 투자자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죠.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한양행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정말 똑똑한 분들이시고 정말 아무래도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한양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유한양행이 계속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는 더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는 이 렉나자에 대한 로열티, 그죠? 이 로열티에 대한 부분. 앞으로 이 존슨앤존슨 얀센이 매출을 7조 정도 기록할 거로 예상한다라고 하는데 로열티 기준을 10%로 우리가 잡았죠. 최저치로. 그럼 7천억에서 6대 4로 오스코텍과 나누면 유한양행이 가져가는 돈은 4,200억 정도로 사실상 요게 다 영업이익, 즉 단기 순이익으로 한 번에 찍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유한양이 기존에 벌고 있던 돈 500억에서 1000억 우리 잡아서 한 5천억을 잡는다라고 했을 땐 여기서 그냥 우리가 펄을 40에서 50배만 주더라도 20조에서 25조입니다. 근데 이 퍼가 40에서 45배는 보통 바이오텍 기업들,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들, 리가켄 바이오나 뭐 ABL 바이오, 한올 바이오 파마 이렇게 이런 쪽에서 이런 퍼들을 주긴 해요. 바이오텍 기업들에서. 유한양행은 지금 사실상 제약주인데 바이오텍 기술력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이브리드 기업이죠. 그래서 퍼 자체가 사실상 지금 20에서 30배 정도를 원래 받고 있었지만 렉나자라는 이제 신약으로 인해서 사실상 퍼가 이제 올라가 줘야 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퍼가 20배, 30배가 아닌 50배, 60배까지 올라와 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최저치를 40배, 50배 잡아놨을 때 시가총액이 그래도 20조는 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렉나자라는 이 폐암 1차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상 10년 동안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예요. 2015년도에 타그레소가 등장을 하고 25년, 24년도까지 그 누구도 그 빅파마 어느 곳에서도 폐암 치료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1차 치료제. 이 엑손변이 18번에 대해서 이 폐암 환자 7, 80%가 분포되어 있는 이 엑손변이 18번 돌연변을 잡을 수 있는 이러한 면역 항암제를 아무도 못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다? 유한양행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확히 들어가자면 유한양행에 만든 게 아니라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가 결과적으로 후보물질을 만들고 유한양행이 임상을 해서 넘긴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쨌건 유한양행에 관여가 되어 있고 사실상 제노스코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도 맞지만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상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돌파를 해준 뭐가 중요하다? 라이센스 아웃을 해준 유한양행이 굉장히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과 이러한 플랫폼들을 개발해서 발굴한 능력들을 우린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단순히 쟤네가 뭐 했대, 임상 뭐 3상 뭐 했대, 2상 뭐 했대, 결과 좋았대 이런 거를 보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물리는 겁니다. 그것도 기대감을 올려줄 때 매도를 안 하고 결과를 보고 나는 승부를 볼 거야 라고 하니까 항상 망가지죠. 그래서 유한양행은 이미 모든 결과가 나와 있고요. 앞으로 등재가 될 거는 사실 호재의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NCCN의 권고요법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미 OS 데이터를 1년
타그렛보다 추월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선호요법 등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땐 6개월 안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2월 28일에 또 어떠한 이벤트가 있냐면 이 면역 관련된 부분. 자,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아침에 여러분께 요거 좀 보여드렸어요. 보시면은 자, 요거 보면은 제약바이오 주요 일정에서 뭐가 있죠? 자, 유한양행의 면역치료제 관련된 임상 1비상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자, 요게 지나게 되면 1비상이 지나게 되면 2상에 들어가겠죠. 이 후보물질 1상에 대한 부분이 결과가 좋았다라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결과적으로 아마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결과 데이터가 나왔을 거고요. 이미 글로벌 빅파마들과 협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호재로서 작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벌써 호재가 두 가지나 나왔네요. 그죠? 면역 치료제 관련된 임상 1비상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임상 1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보다 안정성을 확인하는 측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성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안정성에서 월등히 좋았다라고 하면 2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사실상 2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생기는 건데, 만약에 안정성도 좋았는데 유효성도 괜찮았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거는 큰 호재가 될 거예요. 왜? 이미 렉나자라는 후보 물질을 어떻게 했어요? 임상을 통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과가 좋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제2의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호재가 또 두 번째 호재고요. 세 번째 호재 같은 경우는 유한화학, 유한양행이 갖고 있는 자회사 유한화학의 원료의약품 CDMO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 중국에서 생산되는 펜타닐의 원료를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결과적으로 중국을 규제하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뭐? 원료의약품과 위탁 생산 쪽에서. 이게 생물보안법이잖아요. 이게 다시 한번 재발이 되면 유한화학을 가지고 있는 유한양에 큰 호재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유한양이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하는 것이 사실상 공급 계약에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대한 공급 계약이 있었죠.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자, 보시면 놓여있어요.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1,000억 규모의 뭐 했어요? 자,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고, 요건 유한화학에서 아마 담당을 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한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굉장히 짜잘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바이오 섹터들의 돈들이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오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지금 구간에서 바이오 종목을 매도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최대한 모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부분 한올바이오 파마 8%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큰 종목이라고 하면 리가켄바이오 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오늘은 좀 조정을 받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이 바이오 종목의 2차 파동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이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 파동에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게 됐을 때 우리가 유한양 그때 분할 익절에 대한 부분을 잡아갈 거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크게 동요하지 마시고 뭐하자 기다리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혹시나 유한양행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시간이 만약에 좀 지루하고 좀 고통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유한양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들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유한양행은 우리가 FDA 승인을 받고 나서부터 9만원 10만원대부터 잡아가서 계속 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 구간에서 유한양행은 제가 정말로 다른 유튜버들 보다 훨씬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훨씬 더 가치를 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하지만 유한양행이 평생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이라는 주식에 대한 부분은 미래의 가치를 당겨오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한양행이 3년, 4년, 5년 뒤에 벌어들일 수 있는 영업이익에 대해서
선반영 받는 구간이다. 근데 이게 지금 바이오 장세와 맞물려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를 얼마? 20에서 25조까지 보는 거예요. 3, 4년 뒤에 유한량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선반영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이 상승에 못 미칠지는 가봐야 판단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13만원 14만원 구간을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가 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니, 현 구간에서 내가 유한량의 가치 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들어오세요. 몇 번이요? 010-9201 6329로 유한이라고 남기시면 여러분들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 건 유한양행의 목표가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 목표가가 도달하기 전에 시장의 흐름과, 목표가를 도달하더라도 시장의 흐름이 좋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겨갈 겁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내가 어디서 추가 매수할지 어디서 매도할지 잘 모르겠다, 반드시 010-9201 6329 유한 남기셔서 들어오시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또 제가 2,800분이 들어와 계시지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있어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주도주를 발굴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드릴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또 뭐냐면은, 네,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제가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쪽에 한 2,700분 정도 들어와 계시고 텔레그램방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의 AI도 이렇게 종목을 조금 올려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인원이 좀 많다 보니 조금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도 조금 계속해서 올리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딱 방을 인원을 3명까지만 제한을 해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뭐 1억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100만 원으로 시작해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100만 원으로 1억 만들 수는 없겠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법을 좀 배울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항상 올라갈 때 매도하지 못해가지고 손실 보는 경우도 분명 있었을 거고, 분명히 손절해야 되는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해서 손실폭이 커지는 구간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주가가 내려갔을 때 분할 매수로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는지 체크를 도와드릴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건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2개월에서 6개월 안쪽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공유해드리는 거, 이런 부분도 있고, 단기적으로 1개월 정도 보는 종목들도 있고요. 한 단기, 완전 단기로 뭐 하루 이틀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대응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빠르게 올려드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려고 하니까, 요거 위쪽 번호 있죠? 010-9201 6329로 경험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정말로 주식 매매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욕심을 좀 줄이고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을지 제가 경험을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자, 이러한 관점으로 올라갔을 땐 일부 물량을 덜어내고 내려갔을 땐 일부 물량을 모아가는 이러한 전략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몇 번? 010-9201 6329로 뭐라고 보내요? 그냥 경험이라고만 보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같이 공부해보고 내가 한번 투자금을 불려가 보겠다, 단기적으로 매수 매도 항상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내가 사면 빠지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기법을 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몇 번? 010-9201 6329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300명까지만 받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10명 정도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